달콤한 맛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열대과일 바나나. 꽃이 피고 수확할 때까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아찔한 높이를 오르며 땀 흘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I had experience about falling down, and not only one but so many times. 위험도 감수하며 계속 작업을 이어가는데요. 최상품의 바나나를 키우기 위해 날마다 고군분투하는 필리핀 바나나 농장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그리고 열대과일에서 빼놓을 수 없는 파인애플. 떼약볕 아래에서 더위와 싸워가며 수확이 한창인데요. 주문량을 맞추기 위해서 비가 와도 계속되는 작업. Para sa among pamilya o mga anak. 파인애플 통절임 공장도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돌아갑니다. 기계화 과정 속에서도 중요한 작업은 사람의 노력과 손길이 들어가야 비로소 완성되는데요. 바나나와 파인애플을 수확하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는 작업자들, 그 뜨거운 현장을 찾아가 봅니다. 필리핀 민다나오 섬에 위치한 다바오시. 연중 따뜻한 햇볕이 가득 쏟아지는 축복의 땅인데요. 그래서 세계적인 과일 생산지로 유명합니다. 그중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는 방케로한 시장에는 열대 과일만 취급하는 골목이 따로 있을 정도입니다. 모든 과일을 이곳에서 만나볼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냄새는 고약하지만 크림같이 부드러운 맛으로 과일의 왕이라 불리는 두리안부터 두꺼운 껍질 속에 새콤달콤한 과육을 숨기고 있는 열대 과일의 여왕 망고스틴, 자몽보다 부드러운 단맛을 가지고 있는 포멜로, 고기 식감이 나는 신기한 과일 잭프루트 등 달콤한 맛으로 사람들을 유혹하는데요. 열대 과일 천국인 이곳에 우리가 즐겨 먹는 친숙한 과일도 있는데요. 바로 바나나입니다. 그런데 생김새나 색깔이 우리가 자주 먹는 바나나와는 조금 다른데요. This is binangay. This is native binangay. Or other name lakatan. Tundan. No other name tundan. 얼핏 보기에는 똑같은데 구별하는 방법이 있답니다. The inside of this banana is orange color, and this is white. 오호, 껍질을 벗겨보니 색깔에서 확실히 차이가 나네요. 이 중 오렌지 빛깔의 라카탄 바나나를 필리핀 사람들이 즐겨 먹는답니다. 작은 뚠단 바나나는 다른 특별한 용도로 쓰인다는데요. The tundan is one of the medicine of us if we have diarrhea. This is the one of medicine. 이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바나나가 있습니다. This is the saba, and the saba is used for banana ketchup. 그런데 수많은 바나나 중 우리가 자주 먹는 바나나는 보이지 않습니다. 수출용이기 때문인데요. In the Philippines, the native banana. This is one is the binangay. This is one of our favorite because this is one delicious and sweet like Cavendish and Señorita. But this is cheaper than the price of Cavendish and Señorita. 우리를 비롯해 전 세계 사람들이 먹는 바나나는 캐번디시 품종인데요. 당도나 모양 등 품질 관리를 해서 아예 수출용으로 생산합니다. 바나나 농장은 다바오시에서 차로 4시간 거리에 떨어져 있는 고산지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일교차가 심한 곳에서 재배할수록 당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곳 마라구산 지역은 해발 600m의 분지가 있어
바나나를 키우기에 최적의 장소인데요. 여기에 심어져 있는 게 다 바나나라니. 이야, 정말 엄청난 규모입니다. 좁은 사이길로 커다란 트럭 한 대가 조심스럽게 들어옵니다. 수확한 바나나를 옮기기 위해서인데요. 이와 동시에 바나나 농장으로 출근하는 작업자들. 손에는 바나나를 수확하는 데 필요한 칼이 쥐어져 있습니다. 바나나 줄기가 나무처럼 크다 보니까 농장이 아닌 거대한 밀림 속을 걷는 것 같은데요. 이 속에서 오늘 수확할 바나나 과실을 찾는 작업자들. 하지만 아무리 돌아다녀도 노랗게 익은 바나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한 곳에 멈춰서는데요. 대체 이 끈의 정체는 뭔가요? Marking sa calibrator. 수확할 바나나를 찾으면 먼저 끝에 칼이 달려있는 장대로 위에 있는 줄기의 반 정도를 잘라서 가지가 땅 쪽으로 구부러지게 만들어줍니다. 높은 곳에 있는 바나나를 상처 없이 안전하게 수확하기 위함인데요. 비닐을 찢자 우리가 아는 바나나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수출용이라 덜 익은 상태에서 수확을 한다는군요. 하나의 바나나에는 보통 10개에서 12개의 송이가 층층이 자라납니다. 전체 무게가 30kg에서 40kg 정도 되죠. 드디어 시작된 수확 작업. 자를 때는 전체를 한 번에 자르지 않고 아래서부터 한 송이씩 잘라서 옮기는데요. 자칫하다가 떨어뜨릴 경우 상품성이 떨어져 제값을 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잘라낸 가지에서 나오는 유액도 조심해야 합니다. 유액 안에 천연 고무인 라텍스 성분이 있는데 묻어서 굳어버릴 경우 떼어내기가 어려워 상품성을 떨어뜨리는 까닭입니다. 생각보다 신속함과 섬세함을 동시에 필요로 하는 작업인데요. 이렇게 신경 쓸 때가 많다 보니 바나나 수확은 경력 10년 이상의 작업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가지가 억세고 단단하다 보니 한 송이를 자르는데 3번의 칼질이 필요합니다. 잠시라도 방심하는 순간 다칠 수도 있기에 계속 긴장해야 하는데요. 그만큼 고된 작업이죠. Sige trabaho. Sige trabaho. 수확이 끝날 때까지 손에서 떨어질 줄 모르는 칼. 그래서 작업자의 손은 굳은 살로 가득합니다. 신선도가 생명인 과일이라 쉬지 않고 계속되는 작업. 이런 노력 덕분에 마지막 바나나 한 송이까지 상처 없이 수확했습니다. 옮기는 일을 전담으로 맡은 작업자도 있습니다. 차가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없는 까닭에 전용판 위에 올려서 트럭이 있는 곳까지 나르는 것인데요. 쉬워 보이지만 이 역시 신경 쓸 게 많답니다. 보통 바나나 한 송이의 무게는 3kg 내외. 판 하나에 2~3개가 올라가니 많게는 9kg을 어깨에 올리고 수십 미터를 걸어서 옮기게 되는데요. 이때 너무 빠르게 걷게 되면 바나나가 좌우로 흔들리다가 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정 속도를 유지하면서 움직이는 게 중요합니다. 쉴 틈도 없이 또 다른 바나나를 수확하러 가는 작업자들. 수출 물량을 맞추려면 서둘러 움직여야 하기 때문인데요. 다행히 이번엔 얼마 걷지 않고 수확할 바나나를 찾았습니다. 다시 시작된 작업. 노련한 솜씨로 줄기를 잘라서 수확하기 좋은 상태로 만듭니다.
상처 하나 없이 잘 자란 바나나. 수확하기 딱 좋은 상태인데요. 많은 이들이 오랜 시간 정성과 노력을 쏟은 결과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It's around 43 to 47 weeks at the time of planting until the harvest. 그런데 우리가 먹는 이 바나나, 과일이라면 안에 씨앗이 있어야 하는데 거의 안 보입니다. 없다고 해도 될 정도인데요. 그 이유는 씨앗이 없는 야생 바나나를 개량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바나나는 어떻게 키우는 걸까요? 그 비밀이 있다는 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뭔가를 열심히 캐는 사람들. 우리나라 토란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이게 바로 어린 바나나랍니다. 채취한 뿌리 중심부를 잘라내고 여기서 생장점을 추출해 4등분하는데요. 이렇게 채취한 생장점은 무균실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6주에 걸쳐 작업자의 세심한 손길 아래 총 6번의 분할과 배양을 거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싹이 나서 바나나 모종으로 심을 수 있게 되는 거죠. In a sucker, we produce 300 seedlings. So you can see later that these 300 seedlings would produce 300 banana plants in the farm. 모종을 심고 난 뒤 약 8개월 동안 있으면 이렇게 우거질 정도로 커집니다. 키우는 사람의 정성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인데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품질 관리가 시작됩니다. 농장을 계속 돌아다니며 무언가를 찾는 작업자. 발견하는 즉시 사다리를 세우고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바나나의 경우 최대 8m까지 자라기 때문에 위에 올라가면 5분이 저릴 정도죠. 꼭대기에 올라 찾은 것은 바나나 봉오리. 작업자가 하는 일은 꽃이 피기 전 바나나 봉오리에 비닐 씌우기입니다. 그냥 사다리 위에 서 있기도 힘든 상황. 하지만 비닐 씌우는 작업을 하느라 오직 2다리로만 사다리 위에서 버텨야 합니다. 다행히 별탈 없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바나나 줄기에 뭔가를 적습니다. 대체 뭐 하는 건가요? Then the initial name of the operator, so Jimmy Tubil. Then the sign for any angle to look. You see this. 나무마다 자라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무거운 사다리를 들고 발견할 때까지 돌아다녀야 하는데요. 사다리가 어깨를 짓눌러도 멈추지 않고 계속 살핍니다. 이 작업이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계속됩니다. 100 times. 100 times? Yeah. I had experience about falling down, and not only one but so many times. Yes, I already heard that during the down. 과실을 맺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꽃. 그렇기 때문에 시작인 꽃봉오리를 보호하기 위해 추락의 위험도 감소합니다. 다치지 않게 조심스러운 손길로 비닐을 씌워줍니다. 작업자가 이렇게 열심히 비닐막 작업을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바이러스를 옮기고 다니는 총체벌레를 막기 위함인데요. 바나나 봉오리가 총체벌레의 습격을 받으면 껍질에 이런 모양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경우 상품성이 없어져 아예 폐기 처리하는데요. 1년 동안 쏟은 정성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관리한 봉오리는 커져갈수록 색도 자줏빛으로 진해지고 무거워지면서 땅 쪽으로 고개를 숙이며 자랍니다. 더 자라면 잎이 옆으로 벌어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면 그 사이에서 바나나 한 송이에 해당하는 이른바 바나나 핑거가 나와서 자라나게 됩니다. 이게 점점 커지면
우리가 아는 바나나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 거죠. 이렇게 모종을 심고 나서 수확하기까지 약 1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때까지 바나나 농장 작업자의 정성과 노고는 끝이 없는데요. 봉우리가 자라는 속도에 맞춰 다시 한번 올라가서 더 넓은 비닐막으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하면 새와 곤충을 비롯해 먼지까지 막아줘서 바나나가 더 잘 자라기 때문이라는데요. 먹을 땐 몰랐는데 하하, 이렇게 보니 바나나 한 송이가 자랄 때까지 손이 정말 많이 갑니다. 끝없이 펼쳐진 바나나 농장. 이곳을 찾는 이가 또 있습니다. 올해로 8년 차인 멀린 씨도 사다리를 가지고 다니며 일을 하는데요. 그녀 역시 바나나에 매달려 있는 봉지를 찾고 있습니다. 갑자기 바쁘게 발을 움직이는데요. 자신의 키보다 3배나 큰 사다리를 올린 후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위를 향해 발을 내딛습니다. 그런데 봉지 속에 있는 건 봉오리가 아닌 바나나입니다. 살펴보니 잘 자라고 있는 바나나 송이에 비닐을 씌워주는데요. 다른 작업에 비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추락의 위험도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침착하게 일을 계속하는데요. Trabaho mo rin, magkasuksok siya. Sa ganyan, yan ay bunga. 바나나는 특이하게 한 송이에서 2줄로 자라는데 부피가 커지면서 앞뒤가 서로 맞닿게 됩니다. 그러면 바나나끼리 눌리거나 짓무르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쏙쏙 작업이 필요한 거죠. 다 자라기 전에 해줘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2층 높이에서 오직 다리에 의지한 채 작업을 이어가는데요. 담력과 체력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죠. 마지막으로 원래 있던 겉 비닐을 다시 씌워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게 나무에 날짜와 작업자의 이름을 쓰고 내려오는데요. 병해충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비닐 끝을 야무지게 묶어주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다시 작업할 바나나를 찾아 떠나는 길. 8년째 농장에서 일하다 보니 이런 장애물도 쉽게 건너는 요령이 생겼습니다. Sa isa ka adlaw, sa 8 oras 120 stem. 그러려면 아침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분주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그냥 돌아다니기도 힘든데 5m 높이의 사다리를 들고 다니며 하루 동안 120번을 오르락내리락 해야 하는 멀린 씨. 단련이 됐다고 해도 고된 일인데요. 이 작업이 단순해 보여도 세심함을 필요로 하는 작업이라 기계나 다른 장비를 이용할 수 없는데요. 그래서 위험하지만 사람이 직접 올라가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새 작업을 시작한 지 4시간이 지나고 있는데요. 슬슬 피곤이 몰려올 시간이지만 묵묵히 자신의 일을 이어갑니다. 지금까지 작업자들이 자라는 시기에 맞춰 자식처럼 키운 바나나. 수확까지 얼마 남지 않았기에 더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또다시 작업을 하러 가는 멀린 씨. 이렇게 작업을 마친 바나나는
아래쪽이 꽉 묶여 있는데요. 쏙쏙 작업이 끝났다는 표시입니다. 반대로 아래쪽이 묶여 있지 않은 것도 곳곳에 있는데요. 이런 바나나는 쏙쏙 작업을 해야 하는 것들이죠. 이런 바나나가 농장 곳곳에 퍼져 있다 보니 눈과 다리가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걷는 거리만 5km 가까이 된답니다. 이렇게 일하다 보면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기 일쑤인데요. 체력 좋기로 소문난 멀린 씨도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오전 11시, 일하는 시간 중 유일하게 앉아서 쉴 수 있는 점심시간. 주변에 식당이 없어서 도시락을 싸와서 동료들과 먹는데요. 일하느라 내내 굳어 있었던 얼굴이 이제야 펴집니다. Buwan to slow. Lami. Gutom. Bisa may lami. Gutom. Lami na lang kay gutom. 멀린 씨가 이 일을 시작한 것은 8년 전 남편이 간암으로 쓰러진 후였는데요. 살 길이 막막했었지만 열심히 일한 덕분에 3남매를 키우며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세상을 떠났지만 이 일이 있어 더 이상 앞날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바나나 농장은 소중한 생업터전. 그래서 최상품의 바나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열심히 노력합니다. 이렇게 바나나에 비닐을 씌우는 작업을 할 때마다 한 줄기당 버는 돈이 한화로 약 150원 정도. 한 달이면 약 3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일하는 것에 비해 적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일자리가 없어서 일하는 것 자체에 감사하답니다. 오후 3시, 고된 하루를 끝내고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에서는 종일 고생했을 엄마를 위해 딸이 저녁을 준비하는데요. 바나나로 요리를 만들 모양인데 어떤 요리가 탄생될지 기대가 됩니다. 필리핀 사람들은 바나나를 생으로 먹기보다는 튀기거나 구워서 먹는데요. 설탕과 바나나를 넣고 튀겨주면 금세 완성이 됩니다. 처음 보는 요리지만 설탕과 함께 튀긴 바나나. 맛이 없을 수 없겠는데요. 농장에서 막 일하고 와서 바나나를 쳐다보기도 싫을 것 같지만 멀린 씨가 가장 좋아하는 과일이라는군요. Kay kaning balay namo sa dol jud income jud ni sa dol namo. Sweldo. Yung akong mga anak pod nandagko na sila nakatrabaho na. Nakapalit og motor. Oh. 바나나가 계속 자라는 이상 이들의 행복도 계속 커져갈 겁니다. 열대 과일하면 빠지지 않는 또 하나, 바로 달콤한 과육으로 가득 찬 파인애플입니다. 비타민C와 식이섬유 그리고 단백질 분해 효소인 브로멜린이 풍부해 천연 소화제로도 많은 사랑을 받죠. 이 파인애플의 주요 생산지도 이곳 민다나오 섬인데요. 남쪽 끝에 있는 폴로몰로. 파인애플 역시 바나나처럼 당도를 위해 고산지대에서 키웁니다. 서울의 3분의 2 크기에 해당하는 면적이 전부 다 파인애플 밭이라는군요. 오전 6시가 가까워지자 작업자들을 태운 통근 버스가 들어옵니다. 농장이 워낙 크다 보니 들어와서도 30분 넘게 달려야 하는데요.
이들이 맡은 일은 수출할 파인애플 수확입니다. 그런데 두꺼운 비닐로 된 작업복에 고무 장화까지 신습니다. 장갑도 2개나 끼고 선글라스까지 온몸에 중무장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파인애플 잎에 있습니다. 잎 가장자리가 톱날처럼 날카로워 다칠 위험이 크기 때문인데요. 아침 6시가 되자 수확한 파인애플을 싣고 갈 트럭이 트랙터 뒤로 들어와 멈춥니다. 그러면 이 2대를 고리를 이용해 단단하게 연결하는데요. 이어서 파인애플 밭 옆에 난 길을 따라 트랙터가 트럭을 끌고 전진하면서 수확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트랙터 옆에는 컨베이어 벨트가 밭을 향해 뻗어 있는데 작업자가 파인애플을 따서 여기에 달린 고리에 걸어주면 수확이 됩니다. 2 km per hour. 파인애플이 빈틈없이 빽빽하게 심어져 있는 탓에 작업자들은 한 발자국씩 발을 떼기도 어려운 상황인데요. 하지만 그래도 파인애플을 찾아서 수확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파인애플을 수확하기 위해선 계속해서 허리를 굽혔다 폈다 하는 일을 반복해야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운반을 컨베이어 벨트가 해준다는 건데요. 이렇게 수확한 파인애플을 컨베이어 벨트 고리에 걸어주면 그대로 타고 올라가 트랙터 뒤에 있는 트럭까지 이동이 됩니다. 그럼 대기하고 있던 작업자들이 파인애플을 고리에서 빼서 트럭에 차곡차곡 쌓는 거죠. 빈 고리는 다시 아래에 있는 작업자들에게 향하는데요. 이때 컨베이어 벨트의 속도와 트랙터의 속도가 맞지 않으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디스 씨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작업 상황을 보면서 컨베이어 벨트와 트랙터의 속도를 동시에 조절합니다. 숙련된 작업자만이 할 수 있다는 이 작업. Because our main bomb, you can see it going down when you land, especially this land or sloping island, especially over there, transfer conveyor. There are many people there, like loaders.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올라온 파인애플은 트럭 안에 있는 작업자가 정리를 하는데 멀쩡한 파인애플을 다 거꾸로 세워놓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걸까요? Brosing. 파인애플 잎이 용수철처럼 완충 역할을 해주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층층이 쌓아서 올려도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생과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군요. 이런 방법으로 한 칸에 들어가는 파인애플이 약 600개, 트럭 한 대에 3칸이니까 총 1,800개의 파인애플을 적재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올라오는 파인애플과 전쟁을 벌이는 작업자들, 숨 돌릴 틈도 없습니다. 이렇게 트럭 한 대를 파인애플로 꽉 채우고 나면 다음 트럭이 올 때까지 잠시 쉬는데요. 수확하는 작업자들도 이제야 겨우 한숨을 돌립니다. 하지만 이것도 잠시. 5분도 안 돼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던 트럭이 바로 들어옵니다. 잘 연결됐다는 사인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재개된 작업. 식물에 속하는 파인애플은 수많은 꽃이 모여서 함께 피는데 이 꽃이 각각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하나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게
우리가 아는 파인애플이 되는 거죠. 수확할 때까지 무려 1년 8개월의 시간이 걸립니다. 하나의 파인애플에서 여러 번 수확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딱 2번까지만 하고 3번째부터는 상품성이 떨어져서 수확하지 않습니다. 당도가 높은 최상품만 출하하기 위해서죠. 똑같은 시기에 심고 키워도 자라는 속도는 차이가 나는데요. 잘라보면 육안으로 확실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파인애플의 익은 정도에 따라 수출용을 따로 선별하는데요. This is shell color 1. It's slightly translucent, but then it's still acceptable in the fresh packing. This is shell color 3. Already, it's in shell color 3. The translucency, it's okay, still good for fresh packing. It's still acceptable. And this is shell color 6. This is good for cannery fruit. 트럭 한 대가 또 파인애플을 가득 채우고 떠납니다. 이렇게 오전 작업이 끝났습니다. 작업자들이 뙤약볕을 피해 유일한 그늘인 컨베이어 벨트 아래 모였는데요. Lunch break. Super hungry. 5시간 만에 마시는 물이라 그런지 달게만 느껴집니다. Drink water. Growing up with drink water. 갈증을 해소한 후 서둘러 밥 먹을 준비를 하는데요. Rice with gold line, vegetable. Rice and vegetable. 저마다 밥 한 그릇에 반찬은 하나씩만 챙겨왔는데요. Ako ginang buntag, tapos ang sudan gipalitan namo. Sang kanon kami lang nagaluto bago madto diri. 오전 내내 서서 일하다가 밥 먹을 시간이 돼서야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사람들. 제대로 된 의자도 식탁도 없이 흙만 겨우 피한 자리지만 앉아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Para sa among pamilya o mga anak. Kaning mga ingani na trabaho. 점심을 먹고 난 뒤 잠시나마 휴식을 취하는데요. 이들이 힘들게 돈을 버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가족을 위해서죠. 로디스 씨도 마찬가지인데요. Usually, thinking of our family. Yes, sir. And my brother and sister is so far in Davao City, not here. And my mom also. You are alone here? Yes, and also my wife is in Hong Kong, OFW. So we have a video call in break time. 문자에 그리움을 담아서 보내는데요. 한 집에서 다 같이 모여 사는 그날이 빨리 오길 바라봅니다. 낮 12시가 되자 다시 재개된 작업. 다시 파인애플과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무한 반복되는 수확작. 그래서 더 빨리 지치는데요. 하지만 주문량을 맞추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속도를 맞춰 부지런히 파인애플을 따야 합니다. 평탄하게 작업이 진행되나 싶더니 갑자기 먹구름이 끼는데요.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러다가는 오늘 작업을 멈춰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아직은 약한 빗줄기. 급한 대로 작업자들에게 우비와 우산이 지급됐습니다. 비까지 오니 가뜩이나 힘든 작업이 더 힘들게 느껴집니다. 잠시 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맑아진 하늘.
비 때문에 지체됐던 작업량을 채우기 위해 작업자들이 속도를 올립니다. 그런데 갑자기 컨베이어 벨트가 멈췄습니다. 급하게 정비사가 도착했습니다. 무슨 큰 문제라도 생긴 걸까요? The pin was cut off. 트랙터와 컨베이어 벨트를 연결한 고정장치가 끊어진 것인데요. 계속 터지는 문제에 다들 지쳐갈 때쯤 다행히 작업이 잘 끝나고 고정장치가 예전처럼 복구됐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트럭. 파인애플을 따는 작업자들의 손에 힘이 들어갑니다. 속도도 이전에 비해 빨라졌는데요. 주문량을 맞추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그 결과 오늘 하루 트럭 7대 분량 12,000개의 파인애플을 수확했습니다. 이제 모두가 기다린 퇴근 시간입니다. 서둘러 땀에 젖은 작업복을 갈아입고 돌아갈 준비를 하는데요. We're going to our service car, a bus car. 내일을 위해 다시 버스에 오르는 사람들. 일은 고되지만 꿈을 이루어줄 파인애플이기에 밝은 미래를 꿈꿔봅니다. 한편 농장을 떠난 트럭들은 모두 한 곳으로 향하는데요. 바로 선별 작업장입니다. 트럭 한 대에 실린 양이 약 1,800개. 사람이 옮길 수 없는 양이라 지게차를 이용해 한 번에 옮깁니다. 파인애플 선별 작업은 의외로 간단한데요. 물에 넣었을 때 이렇게 두둥실 뜨는 파인애플과 가라앉은 파인애플로 나눕니다. We have 2 lanes here. The other one, the floater one, is good for fresh, and the other one is heavy fruits, goes to cannery. 과일의 생명은 신선함. 그래서 생과 상태로 수출되는 파인애플은 포장 작업 속도가 관건입니다.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세척과 포장을 마칠 수 있게 준비하는데요. 일사천리로 이어지는 작업.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파인애플이 너무 익어버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작업자들은 마치 기계와 같은 손놀림으로 포장 작업에 온 힘을 다 쏟습니다. 이 과정까지 마치면 다음을 향해 떠나는데요. 이곳에서 각자 수출될 나라별로 분류 과정을 거칩니다. 다음으로 향한 곳은 저온 저장고. 이곳에서 전 세계로 수출되기 전까지 대기하는데요. 파인애플이 더 이상 익는 것을 막고 최상의 상태로 유지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수출하는 나라도 상당히 많은데요. 우리나라를 비롯해 뉴질랜드, 이란, 중국 등 다양한 나라로 가서 달콤한 맛을 선사하죠. 수출길에 오른 파인애플과 다른 길을 가는 파인애플도 있습니다. The small one, the low color, which goes to our local market. 이런 파인애플은 햇빛이 들지 않고 서늘한 곳에서 눕혀놓고 후숙시켜서 먹으면 되는데요. 반면 너무 익은 것들은 생과 상태로는 수출할 수가 없답니다. Too high color, and there
is defects like malformities, sunburn. So that's it. Good for cannery. 너무 익어버린 파인애플의 경우는 통조림으로 만들어 전 세계로 수출합니다. 이곳에 모인 파인애플이 통조림으로 재탄생되기 위해서는 꼭 거쳐야 하는 기계가 있답니다. 바로 이것인데요. 파인애플의 단단한 껍질을 단번에 깎아주는 기계로 1분에 무려 100개의 껍질을 벗겨준다는군요. 통조림 공장이라고 하면 기계가 다 할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크기가 조금씩 달라서 기계가 미처 제거하지 못한 부분은 사람이 세심하게 수작업으로 제거해줘야 하는데요. 완벽하게 알맹이만 남은 파인애플은 다음 공정으로 이동합니다. 기계를 통과하자 먹기 좋은 크기로 조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작업자들의 손을 거치는데요. 조각난 파인애플을 통째로 옮기는 게 아니라 몇 개씩 모아줍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파인애플 중 최대한 좋은 조각만 모아서 한 대 넣어주려는 건데요. 계속 쏟아져 나오는 파인애플을 처리하기 위해선 팔과 눈을 분주히 움직여야 합니다. 이렇게 모아서 캔에 넣어주는데 2개 종류로 나눕니다. 숨가쁘게 돌아가는 파인애플 통조림 공장의 하루. 통조림 18개를 채우면 다음 과정으로 출발합니다. 다시 봐도 예쁘게 자리 잡은 통조림. 달콤한 냄새가 여기까지 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개를 모아놓으니 무게가 꽤 많이 나가서 밀차를 이용해 옮기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이제 통조림 뚜껑을 닫기 위해 컨베이어 벨트 위로 올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상이 없는지 최종 검수를 하는 작업자. 그리고 마지막 과정에 들어가는데요. 줄을 따라 기계 안으로 들어가 달콤한 시럽이 담겨서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장시간 맛이 변하지 않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살균 진공 포장을 거치면 파인애플 통조림이 비로소 완성됩니다. 하지만 또다시 어디론가 가는 통조림. 운반하기 좋게 한 곳에 모아두려는 것인데요. 정해진 양에 맞춰서 통조림을 조절하고 정리하는데요. 이렇게 보니 마치 게임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로 모인 통조림은 수출될 준비를 마치는데요. 민다나오 섬에 위치한 파나보 항구. 수확과 포장을 마친 바나나와 파인애플 선적 작업이 한창인데요. 커다란 배 한 척을 채우는 데만 꼬박 3일이 걸린답니다. 그런데 이 배는 어디로 가는 걸까요? This vessel is going to Korea and then travel time to 5 days. 달콤한 바나나와 파인애플을 얻기 위해 오늘도 진한 땀방울을 흘리는 사람들. 고된 삶을 견딜 수 있는 것은 그 끝에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Cause she loves you.